자, 여러분, 경차가 사실 이동수단으로서의 본질만 따지고 보면은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그죠? 세금도 적게 내고 보험료에도 혜택이 있고 고속도로 다니면은 톨비 요금도 50%가량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을 해줍니다. 또 기타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요. 공공장소나 공공주차장에 출입을 했을 때에도 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크게 해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반값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 차를 오래 타고 다닐 경우 나중에 타이어 같은 거를 교체할 때도 경차는 타이어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각종 소모품들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고 실용적인 자동차죠. 자, 하지만 그렇게 좋은 경차를 한국 사회에서 타고 다니는 데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사회적인 선입견입니다. 한국에서 경차를 타는데 망설여지는 데는 물론 나름대로 합리적인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솔직히 사회적인 선입견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유튜브 인터넷 동영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환경이 판이 깔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들이 인식을 고쳐먹고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네티즌들 모두가 천사가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서 댓글창에 누군가가 경차와 작은 차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10중 8구 집중포화를 받고 이제 털려 나갈 거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모두가 천사이기는 한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조금 팍팍합니다. 우리 사회 문화라는 게 이 들여보다 보면은 솔직히 부끄러운 단면들이 좀 존재를 해요. 한국 사회라는 것도 무조건 만능은 아니고 부끄러운 단면들이 몇 가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람 사이에 자꾸 급을 나누고 무시하려 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자, 예를 들면은 20대 30대 젊은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어.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대. 근데 남자친구가 경차를 타고 온대. 혹은 심지어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고 온대. 과연 그때 좀 어떨까요, 여러분들? 조금 그렇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시청자분들께서도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당한 비유라고 생각되신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촌 여동생 혹은 누나가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남친이 경차를 타고 와.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나쁜 시선과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레짐작하게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 혹은 우리가 인터넷 SNS 같은 곳에서 누군가가 부모님한테 새 차를 하나 뽑아드렸다라고 인증샷을 올렸다라고 쳐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곳에, 유튜브 같은 곳에. 자, 근데 그게 부모님한테 새 차 뽑아드렸다고 이렇게 효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차야. 친구가 새 차를 하나 뽑았대. 오, 못 뽑았는데? 한번 궁금하다. 보여줘. 근데 그게 경차야. 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물론 안 좋은 시선입니다. 그죠? 나쁜 시선, 나쁜 선입견은 거는 맞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선입견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꽤 많이, 아니 우리 한국 사회의 거의 8, 90% 이상의 대다수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것도 있죠. 대학 간판이나 학벌, 가방끈 같은 거는 어떨까요? 이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는 정말로 나쁜 것이지만 하지만 지방에 있는 좀 약한 대학을 나온 분들이나 심지어 고졸인 분들을 바라볼 때 사회적인 시선 굉장히 차갑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런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비유는 능력에 따른 차등 대우는 당연한 것인데 이제 사람을 인격적인 부분에서 멸시하지 말자, 무시하지 말자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도 자주 보는 자동차 유튜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그런 또 세계적인 유명한 슈퍼카를 또 타고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놀라운데 저분이 근데 예전에 자기 장모님한테 신형 아반떼를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반떼는 이제 저렴한 국산 자동차잖아요. 사실 제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신형 아반떼가 이번에 사실 차는 정말로 이쁘게 나왔습니다. 인테리어도 전혀 싼티 없이 정말로 이쁘게 잘 나왔고 또 무엇보다 자동차 크기도 옛날 구형 아반떼랑은 달라가지고 또 뒷좌석 공간도 엄청 넓게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 자동차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유튜버님이 장모님 신차 출고기로 아반떼를 올렸을 때 그 영상 댓글란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곧바로 콜로세움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 삐, 지는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장모는 아반떼 사주고 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됐어요. 이게 웃기기도 한데 솔직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찔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저도 솔직히 저런 시선에서 자유롭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물론 이 경차라는 게 뭐 경제성을 초점을 놓고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뭐 단점도 물론 존재해요. 뭐 차체 강성이나 뭐 에어백 개수 이런 거 안정성에도 솔직히 좀 한계점이 있고 또 엔진이 작다 보니까 출력도 약합니다. 뭐 고속도로나 오르막에서 솔직히 차가 잘 안 나가죠. 뭐 그렇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한 2000cc급 되는 중형차가 오히려 경차보다 연비가 더 좋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경차는 고속을 유지하려면 RPM을 계속 빠르게 돌려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뭐 부품 단가를 가능한 좀 저렴하게 맞추다 보니까 뭐 승차감이나 소음 이런 것들에도 솔직히 경차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맥락이 이게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좀 약간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주제는 우리 한국 사회 특유의 그런 숨막히는 체면 문화, 눈치를 보는 문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눈치를 주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 사회는 이런 체면 문화 그리고 눈치를 주고 받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병폐는 진짜로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이미 나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마인드가 조금 깨어있다, 내가 좀 착하다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 있다라는 거죠.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그랜저라고 합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10년, 20년 전하고 전혀 달라졌어요. 경차랑 아반떼가 제일 많이 팔리던 그런 시절을 지나갔고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국민차는 놀랍게도 그랜저입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몇몇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좀 복잡한 마음이 담겨있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떤 농담까지 나오냐면은 그 나라에서 판매량 1위를 찍는 차가 서민차, 국민차가 맞지? 그러면 그게 고급차냐? 이런 자조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랜저 타는 사람들을 놀리려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런 좀 정신 나간 세태에 대해서 좀 비꼬는 의미에서 한마디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랜저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 거의 14만 대 이상 우리나라에서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매달 꼬박꼬박 1만 대가 거의 1만 2천 대가 넘게 팔렸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옵션 좀 넣으면은 4천만 원 초중반을 우습게 넘어가는 이제 굉장히 비싼 고급차인데 솔직히 이게 싼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차, 소형차, 중형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면은 보통 포터 같은 상용차들이 많이 팔리기 마련인데 순수 자가용일 뿐 실용적인 어떤 이런 그거는 없는 기능은 별로 없는 그랜저가 포터 같은 짐차보다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서민들 중산층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대형 세단에 열광하는 이런 독특한 사회적인 현상들은 해외 전문가들도 신기해할 정도로 전 세계 유사한 사례가 아예 없는 현상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 서민들, 중산층들이 모두 대형 세단에 열광하는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대충 GDP가 비슷하다라고 쳤을 때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주변 국가들 혹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예로 들면은 그런 나라들은 보통 경차나 소형차를 국민들이 많이 타고 혹은 실내 공간 넓은 차를 좋아하더라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박스카, SUV, 외건 같은 차들을 많이 탑니다. 자 그런데 세단은 그러니까 사실상 좀 약간 품격 위주의 뭐 굳이 장점을 꼽으라면 뭐 승차감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세단은 보여주기식에 가까운 차인데 이런 차에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모두가 열광하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개인의 자동차 종류에 대한 호불호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좀 독특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뚜렷하게 강조되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시선으로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벤츠 E클래스 판매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뭐 혹시나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리자면은 이 벤츠 E클래스라는 거는 깡통으로 사더라도 기본 6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분명히 이제 고가의 고급 자동차입니다. 이게 절대로 서민차는 아니죠. 풀옵션을 제대로 넣으면 8천만 원, 9천만 원, 심지어 1억 원에 육박하는 자동차인데 자 근데 이렇게 비싼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뭐 3,000대가 팔린다 4,000대가 팔린다 이런 걸로는 제대로 감이 안 올 테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E클래스 판매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독보적인 세계 3위 4위입니다. 벤츠의 고향인 독일 본토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려요.
그 독일이랑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라든지 인구 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가끔 엎치락 뒤치락 하기는 해도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3등이에요. 그 우리나라 시장은 무슨 해마다 대박 주식 종목도 이제 대박 치고 있는 주식 종목 마냥 이 벤츠나 BMW 5 시리즈 이런 것들의 판매 시장 규모가 해마다 20% 30%씩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전년 대비 45% 넘게 증가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인구나 GDP 규모 수준이 대충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큰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마어마한 판매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벤츠가 더 잘 팔리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없는데도 지금 그게 감이 오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자, 그렇다면 대형 럭셔리 세단의 꽃 벤츠 S클래스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것보다 더 비싼 차예요. 이것도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단연 압도적인 3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 본토보다 E클래스나 이런 S클래스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잘 팔려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3등이면은 1등, 2등은 도대체 누구냐 궁금한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설명드리자면은 그건 당연히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이런 곳은 인구 규모라든지 시장 규모 같은 게 대륙급의 국가들로 원래 체급 자체가 우리 한국하고 비교하면 넘사벽인 나라들이잖아요. 인구빨이라든지 국민소득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자동차 시장은 뭐 우리 한국 시장의 최소 10배, 뭐 기본 거의 한 15배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나라들인데 자, 더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한국의 S클래스 판매량이 이런 나라들의 S클래스 판매량을 얼추 넘보고 위협할 정도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판매량이 피크를 찍을 때는 2위 국가 그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나라를 넘볼 정도예요. 미국과 중국 시장의 S클래스 판매량을 우리나라가 얼추 넘볼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상상 가시죠. 쉽게 말해가지고 한국의 눈치 주는 문화의 그런 수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 같은 해외 다른 나라들의 수십 배 이상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20% 30% 이제 한국 시장의 어떤 체면 문화와 눈치 문화, 허영심 문화가 뭐 한 2배, 3배 이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이런 어떤 허영심 문화, 눈치 보는 문화는 서구 사회 국가들의 거의 수십 배를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수십 배.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슈퍼카로 유명한 여러분들 람보르기니는 어떻습니까? 뭐 옛날에 그 뭐 배트맨 시리즈 이런 영화에서나 나오던 그런 재벌들이 타는 슈퍼카였잖아요. 람보르기니 판매량 여러분들 한국이 1위 찍은 거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 그 나라 총 판매량은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이제 완전 이렇게 초월적인 뭐 슈퍼파워 국가들이 1등이지만 단일 지점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판매량 1위 지점이 놀랍게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 기준 저 뉴스 기사가 나왔던 저때 당시 단일 지점에서 람보르기니가 130대가 넘게 팔렸어요. 한 달에 10대 넘게 팔린 거야. 그해 연말까지 약 160대 가량 팔릴 거고 실제로 그 기록을 거의 근접하는 기록을 또 실제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제는 몇 대라도 더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저때 람보르기니 회장이 서울에 찾아와가지고 한국 시장에 엄청난 잠재성이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몰랐던 것들 많으시죠? 상상이 가십니까? 한국의 이런 눈치 문화, 체면 문화, 그리고 허영심과 과시욕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상상이 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대충 느끼는 거 말고 아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심하기는 하지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어떤 주요 경제적인 통계, 사치품 판매량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치로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은 진짜로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의 판매량을 몇 배 정도 초월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경제 규모가 거의 10배 이상 넘어가는 그런 초강대국, 슈퍼파워 국가들의 판매량을 상당 부분 넘볼 정도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경제적인 배경 지식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국 사회가 솔직히 20대, 30대 남자들이 돈이 없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솔직히 40대, 50대도 똑같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20살이 돼가지고 대학 1년 다니다가 군대 2년 갔다 오면은 그 뭐 복학을 하거나 또 이게 복학하기 타이밍이 군대 때문에 조금 어긋나고 이러면은 군대 갔다 오면은 그냥 20대 중반이 기본입니다. 26살이 기본이에요.
그것도 4년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금은 안 갚을 겁니까? 돈 갚아야 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군대에서 녹슨머리에 열심히 기름칠을 다시 기름칠해가면서 취업 준비까지 하다 보면은 눈 감았다가 뜨면은 30입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은요, 20대가 없어요. 군대 갔다 오는 순간 그 20대 시절이 증발을 합니다. 못 믿겠으면 우리 20대 대학생 동생분들, 주변의 30대 형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다가 그 시기가 다 지나갔냐고. 그냥 눈 좀 몇 번 감았다가 뜨고 군대 갔다 오고 예비군 뺑뺑이 돌리고 나니까 눈 좀 몇 번 감았다 뜨니까 30줄이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봉건적인 사회적인 눈높이, 평균 요구치는 진짜 너무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눈이 높아요,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평균이라는 것은 수학적 의미의 50% 중간이 아니라 상위 10% 정도를 말합니다. 상위 10% 정도는 돼야 잘한 애가 아니라 대충 사람 흉내는 내고 사네. 인간 구실하는 척 코스프레는 하고 사네.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뭐 실제로는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 공기업에 합격하거나 이런 사람보다 그런 가상의 평균치 눈높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숨막히는 환경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뭐 별다른 결론과 해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숨막히는 체면 문화와 눈치 문화 속에서 물론 개개인들의 마인드가 깨어나고 우리가 좀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가 좀 어렵게 결론을 도출해보자면은 애초에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를 이제 좀 그만 주자라는 겁니다. 어금니에 힘 좀 빼고 우리 서로 눈치 그만 좀 주자고요.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손가락에서 이제는 그만 힘을 좀 빼자라는 겁니다. 다들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십니까? 지치지도 않으세요? 때로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수백 번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모두가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가져요. 전 국민들이 경주마가 돼가지고 다들 좀 미친 것 같아, 반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눈치 그만 좀 주고 살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손가락에 힘을 조금만 빼고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딱히 신경 안 쓰고 살았던 적이 나이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굳이 이런 걸로 급 안 나누었던 시절이 있기는 있었잖아. 그죠?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손가락에 힘을 조금만 빼고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남들을 좀 존중하거나 최소한 아니면은 신경 자체를 꺼버리고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대한 신경 자체를 꺼버리고 각자 담백하게 자기 인생을 좀 살아가 보자라는 게 오늘의 어떤 논지입니다. 뭐 사실 저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좀 이렇게 긴 분량으로 한번 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뭐 우리 일상생활에 친숙한 자동차를 주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본 것 같습니다. 뭐 좀 엉뚱한 스타일의 어떤 진지한 그런 친구들 학교 선후배랑 술 한잔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청자분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먹고 살기 팍팍하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요즘 참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죠. 남들만큼 그리고 중간만 따라가기에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만 자, 다들 그래도 힘내고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